하다하다 고최고위원 말씀처럼 어떻게 MBC를 팔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했을 때 그걸 팔아서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 쓰자고 한 사람이 이진숙 아닙니까? MBC를 팔자고 MBC 박문진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이었던 최필립과의 대화록이, 그 대화했던 대화록이 온 세상에 공개돼서 망신을 톡톡히 샀던 사람이 이진숙 아닙니까? 그리고 세월호 보도 관련해서 MBC가 이진숙 보도본부장 시절에 전원 구조라고 하는 오보를 했어요. 그래서 전원 구조된 줄 알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 많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한다는 소리가 세월호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세월호 유족을 폄훼했던 엄청난 막말, 폐륜 막말을 늘어놓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과 관련한 이야기는 아마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겁니다.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내정한다고요? MBC 지방 MBC 사장이다가 그것을 그만두고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윤석열 캠프로 가고. 제가 여성이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하다하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갖고 와서 이제 MBC를 작정하고 민영화시키려고 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이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몰락하는 그 지름길의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국힘당이 순직해병 사망사건 및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관한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죠? 순직해병 사망사건 그리고 그것에 수사 외압을 하자는데 무슨 논리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죠?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그들의 필리버스터는 끝내 거짓말 투성이었습니다. 제가 그 거짓말의 사례를 오늘 낱낱이 좀 보고 하겠습니다. 유상범, 주진우가 나왔습니다. 유상범이 나와서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진우는 이번에 출마하기 전에 용산 윤석열 대통령실에 아마 법률비서관이었습니다. 그 법률비서관이 어떤 거짓말에 어떤 맹탕 논리를 갖고 있는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군의 수사권이 없으니 입건 없이 전체 기록을 인계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날 제가 내내 지켜봤는데요. 박정훈 대령에게는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하고 그래서 사람 이름까지 넣고 제명까지 넣어서 입건해서 안 된다라고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군의 수사권이 없다고요? 이러고도 법률비서관을 하고 이러고도 검사했습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하는 게 검사입니까? 유상범 검사 출신, 주진우 검사 출신. 제가 이제 그들의 말이 어떻게 거짓말이었는지, 거짓말쟁이들, 아주 거짓말이 버릇처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댑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입니다.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죄 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 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범죄 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다가 이 사망사건인데 이것이 민간으로 넘겨야 할 것 같으면 군사법원에서 그것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바로 정리해서 대검찰청, 공수처, 경찰청 또는 등등에게 이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 범죄 사실을 수사하다가 이게 이첩해야 될 내용이면 즉시 이첩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군 수사단장이 수사를 못하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사망사건이 연루되어서 이해람 중사 사건 등이 있을 때 위에서 군 장군들이 자꾸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꾸 개입을 하니까 이게 범죄 사실과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위에 뭐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첩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이첩하라는 건데 이걸 뻔뻔스럽게 수사권이 없다. 수사에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낱낱이 거짓말인 거 제가 알려드렸죠. 군사법원법에 군 수사관이 수사를 안 하면 누가 수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범죄 혐의랑 연루되어 있으면 넘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수사권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으니 거기 나와서 하루 종일 떠들어대면서 수사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사권이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제발 공부 좀 하세요. 무식하게. 국민을 대놓고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걸 대놓고 거짓말을 하면서 여기에 누가 연루되어 있습니까? 수사 외압에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 법률비서관 했던 사람이에요. 나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방어하고 아니면 용산에서부터 이렇게 논리를 제공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박정훈 대령은 수사하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게 범죄 사실과 연루되었을 때 이첩하라고 하는 내용 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내용을 그냥 통째로 이첩해야지.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전체 기록을 그냥 이첩해라, 입건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째로 이첩하고 보내려면요, 인지 통보서로 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사건 인계서를 보내야 돼요. 사건 인계서. 양식이에요. 양식 지 마음대로 있겠어요? 우리가 법률 만들면서 양식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양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 죄 이름, 피혐의자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임성근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넘기겠습니까?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안 쓰고 넘기면 박정훈 대령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혐의 내용 쓰지 말라는 거예요. 혐의 내용 쓰지 말고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명, 업무, 상파, 실치사. 그리고 여기에는 사건, 개요. 다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안 쓰겠어요? 쓰지 말고 통째로 넘기래요. 거짓말쟁이들. 한 번 더 제가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인계를 할 때는 이거는 박정훈 대령만 수사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군사법경찰관, 중령, 이렇게 광역수사대가 같이 수사를 한 겁니다. 광역수사대에서 이것을 보내는 겁니다. 인계, 변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이 되는 내용을 보니까 범죄 혐의가 들어있어서 이 내용을 인계합니다 라고 여기에 내용이 있어요. 저도 이것만 봐서 못 보다가 오늘 아침에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어쩜 이렇게 잘 써놨는지 법에 딱 맞게 해서 인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잘못했다고 항명죄니 뭐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8명을 범죄 혐의로 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사하다가 범죄 혐의가 있어서 8명을 넘깁니다 라고 넘기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경찰에서 수사해서 정식 입건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제가 다 전화를 해봤어요. 박대령도 그렇고 전부 다 입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사해서 인지가 입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조사해서 조사 과정에서 나왔으니 이걸 인지해서 청구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의 이름이 국방부 조사관으로 이첩되었던 걸 전부 다 해소해 옵니다. 해소해 와서 그 해소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통령이 들어간 거예요. 빨리 해소해 와, 답답해. 왜 어디 갔어? 국방부 장관은 그랬더니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국방부 차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8명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빠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맨 뒤에 보세요. 다 빼고 대대장 2명 혐의만 적시해서 보냅니다. 다 빼고 6명을 다 빼고. 근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요, 중간 조사를 보고합니다. 6명 혐의가 있다고. 여기 임성근 사단장까지 넣어서 6명 혐의가 있다고. 여기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뭐라고 적시를 하냐면요, 숲으로 들어가서 찔러보듯이, 내려가서 찔러보듯이 하라고 하는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가 있다는 내용까지 적시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6명으로 2명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 다음에 다 빼고 2명만 해서 보내는 거예요. 8명을 6명으로, 그리고 2명으로. 이 과정이 전부 다 축소하고 은폐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 8명이냐고 자꾸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경로를 하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한다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단장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왜 사망했습니까? 구명조끼를 안 입혀서 그래요. 밧줄이 없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밧줄도 없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게 한 거여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우리 들어가는지 모르고 어젯밤에 도착했는데 오늘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랍니다. 그러면 왜 들어가는지 모르고 들어가게 했어? 위에다가 물어보니까 위에서 실종자 수색이 아니라 복구라고 가르쳐줬는데 와서 보니까 실종자 수색하라고 한 겁니다. 복구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사단장부터 실종자 수색을 요청받아 놓고 실종자 수색은 이야기하지 않고 전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가슴장화까지 신으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어떻게 사단장을 혐의자에 넣지 않습니까? 사단장이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 혐의자가 누굽니까? 사단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되겠냐고 경로했다라고 하는 대통령, 제가 정말 분노에 경고를 날립니다. 이상입니다.